1. 만약 빗물에 젖어 온몸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절세가인이 당신의 문을 두드린다면 당신은 성현의 말씀을 읊조리며 외면하실 건가요? 빗줄기에 흠뻑 젖은 옥빛 치마가 허벅지에 착 달라붙어 붉은 속살이 은근히 비치는 월양의 모습은 마치 비에 젖어 떨고 있는 한 송이 복숭아꽃 같았습니다. 평생 여색을 멀리하며 공자 가라사대를 외치던 이 선비의 고고한 이성은 그녀의 애처로운 신음 한 번에 설탕물처럼 녹아내리고 말았지요. 당황한 선비가 헛기침을 내뱉으며 시선을 돌리려 애쓰지만 이미 그의 눈동자는 자석이라도 달린 듯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따라 미끄러지기 바쁩니다. 유혹은 향기로운 독주처럼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선비의 심장은 북소리보다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하늘이 내린 축복일까요? 아니면 선비의 간을 노리는 달콤한 덫일까요? 자, 이제 이 아슬아슬한 방 안에서 향기로운 분내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가 정체를 드러낼 시간입니다. 과연 선비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지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2. 지금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까요? 아니면 단 하나뿐인 목숨을 부지하게 될까요? 빗소리에 섞인 가냘픈 신음이 정적을 깨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도 함께 멎을지 모릅니다. 이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곳엔 비바람에 꺾여 내려온 복숭아꽃 같은 여인 월양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살결에 착 달라붙은 옥빛 치마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시냇물처럼 그녀의 곡선을 타고 흐르고 저고리 너머로 비치는 발그레한 기운은 수십 년간 쌓아온 선비의 고지식한 인내심을 단숨에 녹여버립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고고한 학처럼 위태롭게 서 있던 이 선비의 눈동자는 이미 그녀의 젖은 목덜미에 포로가 되어버렸지요. 코끝을 간지럽히는 진한 분내는 성현의 가르침을 안개처럼 흩어놓고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선비의 가슴에 닿는 찰나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콤한 꿀일수록 그 안에는 치명적인 가시가 숨겨져 있는 법이지요. 과연 이 향기로운 살냄새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선비의 코를 찌를 비릿한 진실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3. 지금 이 선비의 콧구멍으로 스며드는 것이 숭고한 먹향일까요? 아니면 이성을 단번에 마비시키는 위험한 분내일까요? 지금 이 묘한 기류를 놓치신다면 평생을 지켜온 고고한 절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장관을 영영 못 보실지도 모릅니다. 에헴 하고 헛기침을 내뱉지만 선비의 눈동자는 이미 지진 난 논바닥처럼 갈라져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빗물에 젖은 복숭아꽃 같은 그녀의 살결은 수천 권의 경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논리로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리지요. 방이 좁아 송구하오라며 뒷걸음질 치는 꼴이 마치 굶주린 포식자 앞에 선 겁먹은 강아지 같아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월양이 고운 손가락으로 그의 옷깃을 스치자 선비의 심장은 마치 장날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차가운 빗소리마저 잊게 만드는 이 뜨거운 공기 속에서 이 만남이 하늘의 선물일지 아니면 지옥의 초대장일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향기 뒤에는 핏물보다 진한 비린내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선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보찜 속에서 꿈틀대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4. 여러분, 만약 이 선비가 읽고 있던 것이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이 깎여나가는 공포의 예고편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묘한 소리에 이 선비의 심장은 마치 방앗간의 절구통 마냥 쿵덕쿵덕 사정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조심스레 뚫은 문구멍 너머로 보인 것은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서슬 퍼런 칼날을 세운 짐승의 본색이었지요. 여인이 제 손가락을 혓바닥으로 쓱 훑자
순식간에 5인치나 길게 뻗어나온 손톱은 마치 한겨울 서리꽃처럼 차갑고 푸른 빛을 발하며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35해 동안 고이 묵힌 그 깨끗한 간 얼마나 달콤할 꼬라며 입술을 축이는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화살처럼 선비의 심장에 박히는데 공포에 질린 이 선비의 다리는 이미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사정없이 후들거립니다. 정신은 가출하고 혼비백산인 상태지만 이대로 간을 고스란히 상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고지식한 선비님이 발휘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하고도 엉뚱한 생존 비책이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죠. 5. 35해 동안 공자님 말씀만 외우던 고지식한 선비가 순식간에 조선 최고의 비보이가 되는 이 기막힌 순간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생존의 기술 하나를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선비의 다리는 이미 제멋대로 흐느적거리는 갯벌의 낙지처럼 갈 길을 잃었고 얼굴은 덜 익은 떫은 간마냥 파랗게 질려 있군요. 요염하게 누워 몸을 녹여달라는 월양의 속삭임은 이제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재간을 정성껏 포장해 가겠다는 저승사자의 출석부처럼 들릴 뿐입니다. 이때 선비의 머릿속을 스치는 번뜩이는 묘수.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빼야 를 외치며 문 밖으로 튀어나가는 모양새는 흡사꼬리에 불붙은 강아지보다 더 필사적이지요. 성현의 가르침은 이미 먹구름 너머로 던져버린 채 숭늉을 끓여야 한다며 아궁이로 달려가는 그의 뒤태에서 눈물겨운 생존 본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 어설픈 복통 연기가 천년 묵은 여우의 서슬 퍼런 눈을 가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긴 이릅니다. 부엌 가마솥 아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그림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말이지요. 6. 만약 지금 당장 그 꽃신을 아궁이에 던져 넣지 않는다면 선비님의 간은 저 여우의 야식 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35해 동안 붓대만 잡던 고지식한 손가락이 과연 생존의 불꽃을 당길 수 있을까요? 이 선비는 지금 숭늉을 끓이는 척 아궁이 앞에 앉아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미친 도깨비가 두들겨대는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작을 밀어넣는 꼴이 마치 혼을 쏙 뺀 살풀이춤이라도 추는 양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데 그 찰나등 뒤에서 서늘한 여우의 비린내가 훅 끼쳐옵니다. 선비님, 숭늉을 끓이는데 왜 그리 어깨를 들썩이셔요? 라는 월양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나 그 끝엔 시퍼런 칼날이 서려 있지요. 거울처럼 맑던 그녀의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선비의 가녀린 뒷덜미를 노리는 순간 선비는 운명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달궈진 가마솥 안으로 던져질 것은 여우의 정기일까요? 아니면 선비의 마지막 자존심일까요? 이제 곧 끓어넘칠 가마솥보다 더 뜨겁고 처절한 한판 승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 여러분, 선비의 무기가 고작 공자님 말씀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부터 펼쳐질 광경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뜨겁고 비싼 꽃신 정골이 될 터이니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이 선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비단 꽃신을 낚아채더니 펄펄 끓는 가마솥 안으로 사정없이 투척해버렸답니다. 그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요염하던 미녀의 목소리는 온 산천을 뒤흔드는 도깨비 울음소리로 변해버렸고요. 9개의 꼬리가 밤하늘을 수놓는 부채처럼 화려하게 펼쳐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피어난 불꽃놀이 같지 않겠습니까? 내 간은 성현의 말씀으로 푹 절여져서 아주 짜릿 짤 것이다. 라며 빗자루를 전설의 명검처럼 휘두르는 선비의 모습은 가히 일품이었지요. 전기가 서린 신발이 녹아내릴수록 천하의 구미호도 결국 힘을 잃고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치고 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요괴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건 공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선비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붉은 유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8. 평생을 지켜온 도덕의 성벽이 단 하루의 비릿한 유혹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광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이 선비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비녀를 주워 올리며 어젯밤 자신의 심장을 도려낼 뻔했던 그 치명적인 복숭아꽃 향기를 다시금 깊게 들이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환희 대신 텅 빈 공허함이 가득하네요. 성현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머릿속은 이제 구미호의 아찔한 살결이 남긴 잔상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요괴의 유혹을 뿌리친 절개의 표상이라 칭송하지만 정작 그는 먹구름만 몰려오면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멍하니 빗소리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장난인가요? 여우의 날카로운 손톱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맛본 금기라는 이름의 달콤한 열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유혹의 덫이 어찌 선비에게만 찾아오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과부의 은밀한 방으로 겁없이 들어간 머슴이 마주한 보고도 믿지 못할 기묘한 주머니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간을 무사히 지켜주는 부적이 됩니다.